여러분은 혹시 면접에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요즘 면접에서는 단순히 질문하고 답하는 걸 넘어서 지원자와의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핵심이 바로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 같은데요.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라포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조화로운 관계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면접관과 지원자 사이의 케미. 맞죠? 네, 비슷해요. 하지만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 서로 신뢰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면접에서 왜 라포 형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원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원자가 긴장을 풀어야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면접 볼 때 긴장해서 제대로 말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면접관이 편하게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더라고요. 또 지원자가 면접을 보고 나서 이 회사 분위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느끼게 되면 더 입사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면접에서 라포 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전 팁. 면접관이 지원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처음부터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오시느라 길이 막히진 않으셨어요?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 표현하기. 아, 그렇군요. 좋은 경험이네요. 이런 공감하는 표현은 지원자를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연스러운 눈맞춤 유지하기. 너무 강한 눈맞춤은 부담스럽고 너무 안 보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죠. 네 번째, 미소와 개방적인 바디랭귀지 사용하기. 너무 딱딱한 자세보다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 관심사를 찾아 대화 연결하기. 지원자의 이력서나 경험을 보고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면 훨씬 편안한 분위기가 됩니다. 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무튼 길지 않은 면접 시간 동안 지원자가 편안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지원자의 임기응변이나 과장된 답변, 거기다 거짓말까지 파악해야 한다니. 실전에서 면접관은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원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 그리고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진행하기. 이 두 가지만 잘 새기고 면접에 임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은 없을까요? 면접관이 자연스럽고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또는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라포 형성을 위한 멘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거나 규정 위반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공공부문 면접 실태 자료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러한 역효과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사례는 과도한 사적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다며 결혼은 했나요? 종교는 있으세요? 가족 중 공무원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분히 개인정보 침해와 채용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지원자 입장에선 사적인 질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접 질문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며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친근함을 빙자하여 자신의 선입견을 투영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끈기가 부족하다고들 하던데 본인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나 자기소개서를 보니 지원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라고 적으셨던데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와 같이 개인의 선입견을 통한 일반화를 담은 질문들이 실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면접관이 지원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세대 차이나 개인적인 편견을 드러내며 지원자의 방어적인 답변과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지나친 유머 사용이나 도가 지나친 농담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력서 사진 보고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실물이 더 낫네요. 이와 같은 농담은 외모를 언급하는 사적 유머로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본 사람 중에 제일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떨어져도 앞으로 기회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원자의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긴장감만 가중시키고 나아가 지원자의 진지함을 가볍게 여기거나 희화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자라 체력은 괜찮겠죠? 또는 여자니까 꼼꼼할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야기는 면접관의 잘못된 성적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성차별로 오해받을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친분이나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영학과 김영식 교수님은 혹시 퇴직하셨나요? 연세가 많이 되셨을 텐데 입사하시게 되면 같은 본부의 선배들이 10명 넘게 있으니까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경쟁 관계인 다른 지원자들에게 면접 과정 전체가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심각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반말이나 과도하게 캐주얼한 진행도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나를 형이나 선배라고 편안하게 생각해라라고 하거나 지원자들 앞에서 회사의 조직 문화나 특정 상사에 대해 일종의 자기 디스를 하는 태도는 지원자를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지원자가 평소 다소 위계적인 조직 문화라고 인식해 오던 조직일수록 자신에 대해 무례하게 대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일부 지원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포 형성의 잘못된 신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잘못된 라포 형성은 면접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 보도 내용을 검색하다 보니 실제로 모 지방 금융기관의 면접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끼가 있으시다니 춤이나 노래 한 곡 해보세요. 라고 하며 여성 지원자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한 행위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사례는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지원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에 제보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기관은 경고 조치와 더불어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고위직 내부 면접관은 징계 처분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접장에서의 모든 질문과 요청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앞의 사례를 들으신 일부 수강생 여러분은 저런 일이 진짜 있는 거야? 저런 상식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현장 분위기에 따라 혹은 장시간 이어지는 면접의 긴장감이 풀어지는 경우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 면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에 긴장하며 앉아있는 지원자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라포 형성의 좋은 멘트 한 가지씩 연습해 보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할까요?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상황은 지자체 산하 관광공사의 마케팅 직군 그룹토의 면접으로 설정했습니다. 토의 주제는 최근 정책 홍보나 마케팅 관련 직군 면접에서 많이 제시하는 감성 소비 관련이고요. 면접 시작 전 지원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면접위원장의 멘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직접 연습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공사 토론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일찍부터 인적성 검사를 받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토론 면접까지 치르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점심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동안 준비하셨던 것들 후회 없이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우열을 가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협업 태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우리 지역 특화 축제의 홍보 전략 수립 방안입니다. 지역 축제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특성과 미디어 소비 패턴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점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실수하거나 말이 막힌다고 너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내용을 함께하는 지원자들과 편안하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의 진행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아무리 쉬워 보이거나 자신 있는 내용이라도 현장에선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